네, 안녕하세요. 저 이패스 관세사에서 관세평가 과목을 맡고 있는 박창환이라고 합니다. 만나서 반갑습니다. 네, 먼저 지금 굉장히 화창한데 주말에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이렇게 직접 오신 거 보니까 열정과 의지가 굉장히 좀 좋으신 것 같아요. 이 열정과 의지가 우리 최종 합격까지 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좀 확신합니다.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의지가 있으신 것 같고, 미래의 관세사님들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 자리인 것 같아서 저도 좀 설렙니다, 지금. 나중에 분명히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자, 그러면은 저는 지금 제가 2차 관세평가 과목을 맡고 있으니까 2차 관세평가 과목과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출제 경향,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면 좋을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서 간략히 좀 설명을 드리는 점을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전 그럼 최근에 우리가 관세평가 2차 과목 출제 경향을 좀 보면, 관세평가라고 하는 과목은 2010년도에 처음 이제 도입이 개편이 좀 되면서 들어왔어요, 2차 과목으로. 그래서 1차에서 간략하게만 배우던 과목을 2차에 좀 심화돼서 배우는 거라서, 처음에 이제 출제할 때는 한 4년 정도는 굉장히 관세평가와 관련된 규정을 어떻게 정확하게 암기했는지 이거를 측정하는 시험이었는데, 그 이후부터는 사례가 이렇게 뚱뚱한 형태로 나오면서 우리 수능으로 좀 비문학 풀듯이 굉장히 큰 해석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로 좀 바뀌었습니다.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순간적으로 문제를 빠르게 읽고 판단하는 능력을 좀 요구하는 시험이 됐고, 그리고 최근 이제 한 3, 4년간의 기출문제 성향을 보면 한 70% 정도는 사례를 판단하는 것, 그리고 30% 정도는 과거처럼 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암기했는지를 측정하는 것, 이렇게 좀 정형화되기 시작했어요. 이제는 좀 확립이 된 거죠. 예전에는 규정만 쓰다가, 이제는 또 사례만 쓰다가, 이제는 혼합형으로. 그래서 지금은 사례만 계속 연습하신다거나, 아니 규정만 우리 HS 코드 외우듯이 달달달달 외운다거나 이렇게 해서는 되는 과목이 아니고, 사례도 하고 규정도 암기하고 이걸 다 가져가셔야 되는 그런 과목이 됐어요. 그래서 좀 이제는 어느 정도 안정화되었으니까 조금은 접근하기가 조금 더 쉬우실 것 같고, 그리고 바로 직전 연도만 좀 우리가 살펴보면, 바로 전년도 같은 경우는 우리 관세평가는 과목 특성상 여러 가지 논란들이 굉장히 많아요.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,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. 근데 최근에는 그런 논란들을 좀 불식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, 전제를 굉장히 많이 줘요. 그래서 명확하게 이렇게만 평가할 수 있도록 전제를 굉장히 많이 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는 논란이 많이 사라져서 정확하게 판단하는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좀 문제 좀 쉬워지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시기에 2차 준비하시는 거는 굉장히 시기적으로 좀 나이스한 시기인 것 같아요. 지금은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쉬워지고 있다,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, 굉장히 좀 운이 좋으신 분들인 것 같아요. 과거에 들어왔으면은 좀 멘붕 온다고 하죠. 좀 당황 많이 하셨을 텐데 요즘은 좀 괜찮아요. 그래서 시기는 굉장히 좀 좋은 것 같고, 그래서 좀 요약하자면 우리가 7대3 정도로 나오니까 두 가지를 다 잡고 가는 연습, 그렇게 좀 하도록 할 거고요. 그리고 이런 출제 경향에 맞춰서 학습 전략을 좀 생각을 해보면, 관세평가는 한 3가지 정도 학습 전략이 있는데, 스텝으로 나눈다면 처음에는 우리가 숲을 본다고 하죠. 전체적인 큰 흐름을 한번 보셔야 돼요. 전체적으로 과세 가격이 어떻게 측정이 되는지, 그리고 어떤 비용들이 있는지,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뭔지 우리가 숲을 한번 쭉 보고,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, 두 번째 스텝에서 주제를 선정하는 연습을 할 겁니다. 관세평가는 다른 과목이랑 조금 다르게 주제별로 이렇게 좀 섹터가 좀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공제 요소면 공제 요소, 가산 요소면 가산 요소, 그리고 그 안에서도 수수료, 하자 보증비, 이런 식으로 각각의 비용들이 다 이렇게 섹터별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구분하는 연습을 할 거고요. 그 구분된 그 섹터별로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 들어가서 그 답안지에 서술하는 그 근거를 작성하는 그 근거집을 만든 연습을 좀 할 겁니다. 우리가 심화까지 진행을 하게 되면.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가 2차 시험장에 들어갈 때는 그 근거집이라고 하는 본인만의 무기를 하나 만드셔야 돼요. 내가 시험장에서 이 어떤 비용에 대해서 서술을 할 때 그 쓸 수 있는 그 문구들을 정리한 그걸 연습을 할 겁니다. 그래서 본인만의 근거집을 만드는 연습을 좀 제가 도와드릴 거고, 그 근거집이 다 완성이 되면 그걸 가지고 반복 숙달 암기를 하면서 나중에 스텝 3에서는 이제 사례를 풀어볼 거예요. 기출문제부터 시작해서 협의의 결정 사례 이런 것들 풀어보면서 내가 만든 그 근거집을 사례에 도입해서 실제 답안지에 쓰듯이 연습을 해볼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의고사 6개월 동안 쭉 하면 관세평가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효자 과목이 될 거예요. 분명히 나중에 그 근거집만 시험장에 딱 들고 들어가면 되거든요. 그래서 이 근거집을 만드는 연습을 같이 많이 할 건데, 예를 들어서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. 우리가 주제별로 처음에 이렇게 나눈다고 했잖아요. 그 전체 흐름을 보고, 그래서 첫 번째 주제, 만약에 우리가 수출 판매, 이런 주제를 하나 선정을 했어요. 그러면
우리가 실제 시험에서 이 수출 판매와 관련돼서 뭔가 써야 되는 상황이 있을 거잖아요. 그럼 이때 관세법에서 뭘 쓸지, 관세법 시행령에서 뭘 쓸지, 뭐 시행 규칙, 고시,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해서 뭐 협정에서 어떤 문구들을 내가 가져갈지 좀 첨언하는 것, 그런 식으로 이렇게 주제별로 근거집을 다 만들 거예요. 뭐 수출 판매, 공제 요소, 뭐 하자 보증비 이렇게 쭉 만들 거예요. 그래서 하나 이렇게 근거집이 본인만의 근거집이 만들어지면 그거를 이제 계속 암기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문제 풀어보시면 되고. 근데 이 근거집을 만들 때는 뭐 예를 들면 우리가 관세법, 시행령, 우리 수출 판매면 이런 거 있죠. 뭐 관세법 30조, 뭐 1항, 시행령 17조 이런 거. 수출 판매가 나오면 나 이 문구는 답안지에 무조건 써야지 하는 그런 것들을 만드는 과정이에요. 그래서 우리가 이런 과정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요것만 이제 만드시면은 뭐 관세평가 나중에 시험장 들어가실 때 문제될 게 없으실 것 같고, 그래서 우리가 5월 달부터 이제 개강 시작하는 기본 이론 과정에서는 첫 번째는 이제 전체 흐름, 개념 같은 걸 좀 설명드리고, 그리고 이렇게 주제 잡아드릴 거고, 이 주제에 맞게 근거집을 또 저도 이제 만들어 드리기도 하는데, 사실 본인이 만드는 게 가장 좋으니까, 이렇게 직접 만드신 거를 제가 체크를 좀 계속 해드릴 거예요. 이건 좀 넣으시라, 이건 좀 빼시라, 뭐 이런 식으로.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다 만들어진 거를 이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저희가 파이널 체크해보고, 그리고 이제 문제 계속 풀어보고, 뭐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할 겁니다. 그래서 충분히 정복이 가능한 과목이고, 시험을 뭐 준비하시면서 가장 재밌는 과목이 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2차 공부를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하다 생각했던 게 한 2가지 정도 있어요. 학습 전략, 학습 방법을 굉장히 잘 짜셔야 되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멘탈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. 그 학습 전략을 잘못 짜게 되면 처음에 이제 한번 길을 잘못 뜨면 한두 달 그냥 가버리거든요, 시간이. 공부 방법 잘못되면. 그래서 과목별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 지금부터 정확하게 확립하시고 하셔야 되고, 제가 뭐 수업 시간이나 중간중간에 뭐 여러 가지 학습 전략을 많이 설명을 드릴 텐데, 학습 전략이란 건 본인만의 스타일이 좀 있으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것 중에서 본인한테 맞는 것만 좀 취사 선택하셔가지고 가져가시면 되고, 뭐 이런 거 있어요. 뭐 티치미 공부법 뭐 이런 거 있거든요. 내가 나한테 스스로 설명하는 방법, 백지 공부법 이런 거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을 제가 같이 좀 많이 설명드리고 연습을 좀 많이 할 거예요. 그래서 그런 것들 중에서 좀 필요하신 것만 좀 가져가시면 되고, 그다음에 또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이제 멘탈 관리. 멘탈 관리도 제가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조언을 많이 드릴 거예요. 우리가 수험 공부를 하다 보면 제일 힘든 시기잖아요. 연약하잖아요, 심리적으로. 뭐 주변에서 이상한 말도 많이 하고, 뭐 나만 좀 뒤처진 것 같고, 좀 난 돌아가는 것 같기도 하고, 마음이 좀 약하잖아요. 그리고 뭐 무슨 말만 해도 상처받고, 저도 뭐 역술이 좀 이상한 말 해가지고 좀 상처받고 이런 경험도 되게 많은데, 뭐 삼재여서 뭐 안 될 거다, 뭐 이런 말들. 그럼 우리가 집중이 안 되잖아요, 집중이. 3시간을 공부하는데 그런 말 때문에 집중이 안 되면 한 30분밖에 공부 안 한 거니까. 그랬을 때 우리가 멘탈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, 이런 것도 제가 좀 많이 코칭을 해드리고 싶어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것들도 제가 좀 많이 저는 공부 기간이 굉장히 길었어요. 그래서 이런 것 연구를 좀 많이 했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드릴 말씀 다 드린 것 같고, 제가 좀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, 우리가 지금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을 가는 거잖아요, 지금. 그래서 한 번도 우리가 가져보지 못한 것을 가지려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을 하라, 이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. 그래서 지금 오신 것처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노력을 계속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미래의 관사님들 만나게 돼서 너무 저도 반갑고, 또 좋은 인연으로 다시 뵀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